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얼마 전 남북권 신공항의 밀양 유치가 무산됐습니다. 최근에는 대구 권역에 속하는 성주의 사드 배치가 결정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지역 주민들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에 지역 주민들은 없었다는 점, 주권은 중앙에 있고 대부분의 권력은 중앙으로부터 나온다는 점,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지역의 미래 설계가 무산됐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플랜, 즉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계획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시사톡톡, 오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방안은 어떻게 구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최근 남북권 신공항 유치 무산, 사드의 성주 배치는 이 대구 미래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품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시사톡톡은 대구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비판하고 미래 설계를 새롭게 해서 갈 길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 설계도는 누가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이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사톡톡은 대구 미래 새롭게 설계하자는 주제의 토론을 두 차례에 걸쳐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대구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설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토론하고, 다음 시간에는 미래 플랜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면서 지역 문제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학자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럼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화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태일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박승희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지역 플랜, 지역의 미래 설계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부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역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이 동의에 기반하고요, 또 공감대를 확보한 지역의 장기적 발전 방향, 그리고 설계, 비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역 플랜을 이야기할 때 분명한 것은 방점이 지역에 찍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보면요, 지역은 하나의 대상입니다. 위계적으로 중앙정부가 꼭대기에 있고요, 지역은 그 하위에 있는 하나의 관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공동체 내부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소중한 삶을, 그리고 일생을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모두가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주인인 그런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중앙정부에 의한 지역 플랜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지역은 대상이 되어서 중앙정부의 지역 플랜에 따라서 조작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만, 최근 이런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지역 플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그동안 지역 플랜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봉인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인식을 지역민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지역 플랜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 그리고 또 이러한 반발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하 교수님. 지역 플랜은 일단 지역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의 욕구 이런 것들을 잘 수렴해야 되는 것이 지역 플랜인데 실질적으로 뭐 런던 플랜, 리즈 플랜, 교토 플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그 플랜들을 보면 그때 상황,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지역이 어떤 문제를 가장 힘들게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풀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통 지역 플랜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대구 지역에서 바로 지금 이때 이런 지역 플랜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태일 교수님. 국가 플랜이 있고 이제 지역 플랜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국가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임무를 지역에다가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 이런 개념 네. 속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했는데 네. 그게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 그 지역에 적실성 있는 그 꿈과 비전이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뭔가 좀 개념을 달리 생각을 하자. 네. 그건 뭐냐 하면 국가 플랜이 만들어지고 나서 할당된 임무들을 각 지역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들이 자기의 꿈과 상상, 가치와 철학들을 미리 만들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국가 플랜을 만드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각 지역들이 자기 지역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모아서 국가 플랜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경로다. 네. 이제 하는 생각들이 생겨났습니다. 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보충성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지방화 시대가 진행되면서 국가 플랜에 선행하는 지역 플랜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뭐 그 의미의 중요성이 과연 잘 실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 지방들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오늘 토론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박수희 교수님.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핵심은 아마 지역의 자주성, 네. 자립성,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지역 민들의 의지라든지 꿈이라든지 삶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지역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고 또 공유하고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지역의 미래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네. 그런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도 하고요. 또 설계 도면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지역 플랜이라는 것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삶의 어떤 빛, 삶의 나침판처럼 좀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지역 플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면은 그 전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분석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에서 노출된 대구 지역,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좀 분석을 해보고 이 플랜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합니다. 편의상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얘기가 포괄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대구의 현재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 김태일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남북권 신공항을 밀양에 유치하지 못한 것은 이 정치적인 판단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반적인 것 같고 또 그 사드의 성주 배치는 반대로 정치적인 판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 정세에 대한 정치적인 이런 분석 같은 것은 그렇게 원활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자, 그렇다면 이 지역 정치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방향성은 있는지에 대한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드나 신공항 문제에 대한 이 지역 정치인들, 지역 정치의 그 접근 태도, 보는 이 태도를 먼저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공항 유치 실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지 못한 것이고 네. 또 사드 성주 배치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을 갖다 준 것이란 네. 말이죠. 그런데 두 일이 공통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이켜 봐야 될 일이기도 한데
연고주의 정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네. 그런 이제 사례를 네. 우리에게 던져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 대구 지역의 정치는 어떠했느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거나 또 우리 지역 출신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은 네. 우리 지역 정치가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제 연고주의 정치죠. 뭐 자본주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연줄 자본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뭐 크로니 캐피탈리즘 이런 얘기를 네. 쓰는데 정치에서도 다분히 그런 개념으로 우리 지역 발전 문제를 이렇게 추구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뒤통수를 맞은 것이죠. 우리 지역 출신 대통령이 우리 지역이 원하지 않는 일을 두 건이나 하셨단 말이죠. 네. 또 우리 지역 출신들을 출세한 사람들이 우리 지역 이익을 외면했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 좀 반성해야 된다. 우리 지역 출신 대통령으로 뽑고 장관시키고 뭘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그동안에 그것을 믿고 우리 지역 발전을 추구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반성을 하자. 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출신 대통령이 5명이나 났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역은 무슨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상의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뭡니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후퇴하고 낙후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 뽑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뭐 시장 친화적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얘기를 쓰면서 우리 지역도 외면되었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자 우리 지역 출신인데 남북권 신공항 결정 회피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사드 성주 배치도 당신께서 뭐 성주에다 배치해도 별 저항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고주의 정치에 의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만만하게 보이고 얕잡아 보였다 네. 하는 반성을 두 사건으로부터 좀 성찰하고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수동성, 비자주성 이 같은 성격이 그동안에 우리를 지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네. 표현은 아니지만요. 우리 사회 통용하는 말로 빨대를 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 어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이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빨대를 꼽고 선물, 단물 빨아먹고는 그 대상을 차버린다, 버려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최근 대구 경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지역은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빨대를 꽂고 있는 대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때는 표밭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지지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중요한 시점에 와서는 그냥 버려버리는 이런 하나의 지역, 특히 대구 경북이 그런 지역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는 지역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 정치인들이 결국은 지역의 문제를 자기 일로 그리고 자기 가족의 일로 그렇게 내면화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지역이라고 하는 식민지에 파견된 그런 식민지 관리자로서 식민지 내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결코 일체감을 느끼지 않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최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 교착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단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정치가 대구의 정치가 얼만큼 종속적이었던가 하는 것을 최근에 들어서 1년에 특별히 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공항이 무산될 때는 어떤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뭉치더니 사드라는 어떤 큰 이슈가 나오니까 그건 또 우리 지역이 아니라 이런 식의 그 모순된 태도를 보면서 그 시민들이 좀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 네. 생각에는 이제 네.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믿을 곳이 없구나. 네. 이제 우리 살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다행이다 하는 또 시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제 그 우리 대구 경북학회가 그 번역을 했던 책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환의 도시 대구라는 데서 서양의 학자들이 와서 연구를 70년, 60년 말에 했을 때 벌써 대구는 상당히 종속적이더라. 네. 주변 지역에 종속적이고 네. 그다음에 중앙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지역의 정치가들을 뽑아서 서울로 갖다 올려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벌써 50년, 6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와서 그 예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또는 성주 국민들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이제 깨어나고 있어서 좋은 계기로 오히려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플랜을 세워야 한다는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승희 교수님. 이 문제를 그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좀 네. 더 바라보자면 청와대는 아주 멀리 있고 네. 사드는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 가까이 와 있는 거죠. 네. 그 사이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나 공포감이나 위기감 같은 것들은 아주 각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상황에서 지역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죠. 정치의 장을 만들고 뭐 밤샘 토론을 했으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교감하고 함께하는 과정이 일차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그 중앙 정치에 우리가 내세우고 이야기해야 될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중앙의 눈치와 중앙의 정치적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적자적 판단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어쩌면 지역의 정치인들에 대한 우리들의 불신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건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정치가 소위 말하는 세습 정치의 어떤 네.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네.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시민들보다는 중앙 정치에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모든 것을 걸고 바라보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지역 정치인들의 상황과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또 하나 네. 연결시키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가장 정체된 분야이면서도 그렇게 정당의 이익에 의해서 또는 정파의 어떤 이익에 의해서 왜곡하는 그 메커니즘, 말하자면 정치적 해석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의 한국의 어떤 그 정치적, 사회적 그런 배경들이 이렇게 서바이브,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억눌려 있었고,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생존의 그 본능 같은 것들이 있어서 스스로 굉장히 많이 검열하고 살았다. 하고 싶은 말과 하지 않아야 되는 말, 이런 것들을 가리고 살았고, 정치가들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잘 교묘하게 활용하고 악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 와서 점점 더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 지역에 빨대를 대고 온갖 영양분을 빨아먹고 이제 버려버리는 네. 이런 이제 구조를 이제 규탄을 기본적으로 하고 싶고요. 네. 김영철 교수님 하신 말씀 네. 동의하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의 어떤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발단이 우리들 자신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점을 다시 네. 한번 좀 환기하고자 합니다. 네. 왜 빨대가 되었느냐? 빨대를 자처한 바도 있습니다. 네. 이 지역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나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 지역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묻지 않고 투표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것이죠. 신공항이 밀양이냐 뭐 저 가덕도냐 하고 합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밀양이 분명히 점수를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회피하고 다른 결정을 내려도 대구 사람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혐오시설 사드를 여기에 배치해도 뭐 내 고향이고 나를 86% 지지해 준 곳이니까 뭐 큰 저항이 있겠느냐. 이렇게 만만하게 본 그 기본적인 문제의 소위를 우리 대구 시민들이 스스로, 우리 경북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닌지, 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된 적이 있었는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솔직한 자기 고백과 자기 성찰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똑같은 사안을 이번에는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 남북권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제대로 된 플랜을 세웠다면 제대로 홍보를 했느냐, 전략적으로 제대로 접근했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요. 사드 문제는 이 한반도 배치, 지역 배치에 대한
근데 경제적인 분석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평가나 대응이 실종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김영철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선 신공항 문제를 보면 우리가 신공항이 들었으면 이 대구를 포함해서 남북권 전체가 하나의 독자적 경제권을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되어서 수도권으로부터 독립해서 주체적으로 경쟁력을 살려서 남북권 전체의 새로운 본업 체계를 상상할 수가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지금 수도권이 직면하고 있는 그 한계 그리고 한국 경제의 침체 국면을 성공적으로 돌파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데 결국 중앙정부는 이 문제를 부산과 대구의 대립 구조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로 해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그냥 하나의 토건 사업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신공항 문제는 남북권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고 중요한 가늠자였는데 중앙정부가 단순히 예산의 논리로 돈의 논리로 가장 적게 드는 이런 방식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만 해도 이렇습니다. 사드 문제는 성주 사람들의 생계 그리고 성주 사람들의 생존권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크게 보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미래, 평화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전체적 경제적 번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경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대구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주가 대구에 인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접 동네에 사드가 들어오면 대구 경제에 얕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선 벽에 부딪힐 때고요. 뭐 최근 치맥 축제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최근에 대구 하나만으로 대구만으로서 자립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경북과 여타 지역과 상생적 경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주 지역은 대구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성주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이 대구 경제의 소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반을 구성하고 있는데 근데 성주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대구가 완전히 지금 삼자적 입장에 있거든요. 외부자 입장을 지금 견제하고 있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문제도 그렇고 사드 성주 배치도 그렇고 지금 보면 중앙과 서울의 관점만 존재하고 지역은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침묵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그야말로 희극적 상황이 지금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경제적 조치가 제재가 강해진 것 같아요. 중국에서 벌써 뭐 많은 얘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고 그다음 중국하고 대구의 경제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파트너일 텐데 그런 데 대해서 저희가 논의가 전혀 없다는 거 그런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하여간 중국하고 대구에 관련되는 많은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텐데 그걸 빨리 좀 챙기고 더 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그런 뭐 우호 관계라면 우호 관계고 상호 관계라면 관계인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가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크게 이제 우리 경제와 관련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대구가 이제 주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전체의 경제 속의 한 부분으로 부속품으로 그냥 우리의 그 어떤 위치를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우리가 오히려 끌어가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어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은 정말 그 오픈된 상황에서 토론이 필요하다.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데서 굉장히 저는 이걸 조금 더 우리의 급박한 하나의 과제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론을 막는 것이 또 우리 사회의 문화지 않습니까? 말하지 못하고 말하면 뭐 우리 지금 많은 사건들 보고 있지만은 뭐 개돼지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반기를 들면 그것은 국가의 뭐 반란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접하면서 정말 우리 토론 문화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런 토론으로 경제 부분도 빨리 그렇게 해서 타결책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지역 주민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문제가 세계사회 혹은 동아시아의 국가 전략과 관련된 또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사드라고 하는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만은 성주 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성주군에서 연간 그 성주 참여와 관련해서 연간 매출액이 약 한 4천억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치와 그 의미를 지니는 것이 바로 성주 참여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네. 이 이미지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오랫동안의 품질 관리는 물론이고 관련된 이미지 메이킹도 있었고요. 또 그보다도 더 원천적으로 따지자면 성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입니다. 네. 성주는 그 길지로서 아주 오랫동안 알려졌던 그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총합되어서 성주 참여라고 하는 이미지를 탄생시켰는데 네. 그것을 배제하고 그것이 폭락하고 그것이 추락하는 상황. 네. 어쩌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이미 깊은 상처를 받은 네. 뭐 경제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보태고 싶습니다. 네. 이 중앙에 대한 지방의 예속이라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중앙에 예속당하는 지역의 내부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플랜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 남북권 신공항 유치 무산에 대해서 지역은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외부라고 제가 표현을 이제 하겠습니다만 이 외부에서는 지역 이기주의다, 님비 현상이다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 성주 주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근데 대구 지역은 물론 방금 이제 김영하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경북의 다른 지역은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대응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그 수동적인 태도, 정권에 대한 이 맹목적인 충성도가 방향타를 잃어버리게 한 건 아닌가? 그래갖고 결국 이 뒤통수를 그것도 크게 얻어맞은 것 아닌가라는 비판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광역적 비전과 초광역적 사고와 초광역적 연대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고요. 네. 또 이 당면한 문제를 지역 문제이긴 하지만 보편적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지역 플랜 문제를 생각할 때 대단히 중요하게 네.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신공항 문제는 뭐 대구의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뭐 밀양에 온다고 해도 그것이 뭐 대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담론이 대구는 밀양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렸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왜 밀양공항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설명도 다분히 교통수요적 측면에서 기술적 타당성 문제로 얘기가 많이 흘러가 버렸단 말이에요. 네. 물론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이 밀양 신공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까 김영철 교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이제 그림 속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의 문제를 설명해내고 주장하는데 네. 상당히 취약점을 드러내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문제도 사실은 이것이 성주의 문제이지만 또한 대구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시민들도 좀 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를 좀 머릿속에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네. 뭐 그런 점에서 초강력적 어떤 연대와 비전 위에서 보편적 언어로 이것을 설명해내는 이런 것이 향후에 우리 지역 비전을 수립해 나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님비 현상 이걸 조금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님비 현상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혐오 시설. 네. 그건 사실 혐오 시설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죠. 뭐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또 뭐 하수도 종말 처리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 지역은 안 된다. 꼭 필요하지만 안 된다. 이게 님비 현상이고요. 네. 우리 지역에 필요하지 않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님비 현상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마치 지역이 지역적 이슈를 가지고 이기적으로 대처하는 듯한 그런 그 프레임을 짜는 거는 굉장히 악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국가주의라는 틀, 그것이 견고하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그런 데서 시민이라는 개념이 과연 그동안 시민을 위한 정치, 시민을 중심에 두는 사회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외쳤지만 정말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나 상황에 돌입했을 때 과연 시민이 중심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를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지금 시점에 우리가 와 있어서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달리해야 되고 또 미래 세대를 키우는 교육에 대한 그런 어떤 설정, 목적, 방법 모두 다 달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 살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식 하나 있습니다. 그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네. 하는 게 있는데요. 뭐 이거 핵심적 주장이 이런 것이죠. 유럽 바깥은 모두가 오랑캐고 네. 어떠한 고유한 정체성도 없고 또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대상이다. 뭐 이런 것이 오리엔탈리즘입니다만 지금 이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저는 그야말로 한국판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 이외의 지역은 하나의 차별성도 인정되지 않고요. 그냥 서울 사람들이 흔히 하듯이 단순 하나의 시골입니다. 뭐 그런 시골에 어디에 비행장이 놓이든 어디에 사드가 배치되든 이것은 서울 사람들의 계산 그리고 서울 사람들의 관점만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사는 고유한 정체성에 기반한 그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면 그걸 지역 이기주의라고 그러고요. 또 님비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한국판 오리엔탈리즘 이 문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사드 문제를 보면서 또 생각한 게요. 네. 대구 경북 지역에 위험 시설이 너무 많아요. 네. 원자력 시설이 동해안에 지금 계속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패장이 있죠. 네. 사드도 있단 말이죠. 네. 이거 전쟁이 일어나면 사드가 있는 곳은 중요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못하겠다 하는 것을 지역 이기주의라고 말하면 안 되죠. 네. 국가적 수준에서 이른바 공공재의 유지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왜 대구 경북만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원전에 전기 만드는 거 다 나라 전체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되죠. 또 방패장 시설도 마찬가지고 사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 이기주의라고 고립화시키고 뭔가 딱지를 붙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격렬히 저항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 내부의 각성이 있어야 돼요. 네. 왜 원전 문제가 필요한지 안 한지 또 그것의 유지 비용을 그 위험 유지 비용을 우리가 많이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각성과 문제 제기가 없는 한 뭐 서울 사람이든 의 사람이든 뭐 우리 보고 걱정해 주겠습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끊임없이 우리 내부의 자각과 각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저도 뭐 그 말씀에 이어서 앞서 이제 김영철 교수님이 한국판 오리엔탈리즘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국판 오리엔탈리즘의 또 한 축이 지역 내부에 있는 중앙을 바라보는 자기 검열 장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를 중앙화시키고 그 외의 것들을 아까 그런 말씀을 외부로 돌려버리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앙을 위한 중앙의 논리만 또 중앙을 향한 충성도만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행해왔던 그런 결과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 두 개의 큰 지역적 이슈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합리적 분노다. 네. 지금까지 이제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서 기준에 없는 것들을 기준으로 잡았던 그 비합리성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논의 한번 하지 않고 결정해버린 그 왜곡된 국가주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성과 그 몰염치성 그리고 그 논리들을 지역 주민들이 현장에서 생존권을 걸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을 지역 이기주의 님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자체가 모순된 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 사드 문제 그리고 신공항 문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판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소의 모습은 어떤가?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주체성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K2 군공항하고 민간공항 이전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전 공항이 도대체 허브냐, 아니면 준허브냐, 아니면 지방공항이냐, 그런 플랜이 있느냐, 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느냐, 또 플랜을 갖고서 찬성하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남북권 신공항 유치 실패에 대한 면죄부를 얻는 행위 아니냐, 또 이것도 떡 하나 준다고 그러면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심한 비판까지도 나오는데, 자, 이 정치적인 좀 주체성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 지역 정치가 그 자기 주도적 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신공항 문제 때문에 지역 사회가 뒤집어질 것처럼 분노의 함성으로 뒤덮였는데 네. 어느 날 슬금없이 사라졌습니다. 네. 왜 사라졌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에 대한 정치적 전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어느 날 뭐 떡 준다는 식으로 그 K2 공항과 민간 공항을 뭐 함께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냥 신공항 문제 의식은 쑥 들어가 버리고 네.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뭔가 자기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적어도 중앙정부나 국가가 혹은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또 그것에 그냥 순응해 왔던 우리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정치를 그 동네 축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동네 축구라는 게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마추어 축구단들에게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공 따라다니는 축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팀이 어떻게 계획과 전략과 작전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 나가겠다는 계획 없이 공이 이리 뛰면 이리 쫓아가고 저리 뛰면 저리 쫓아가는 것을 이제 세칭 가리키는 말인데, 그런 동네 축구에 비유하듯이 국가의 관심사를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그 정치적인 그 우리 비전 부재의 모습을 네. 지금까지 보여왔다는 점에서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보면 뭐 IT, BT, CT 망라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비전에 망라해서 다 하고 싶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네 축구 수준을 벗어나서 우리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주도성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이냐, 이런 정치적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축구팀도 처음엔 동네 축구팀이었으니까 그거 갖고 너무 혼내키시진 말고요. 저는 동네 축구 열심히 하자 해서 이제 뭐 국가 세계적인 팀이 되면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런 데 대한 문제 의식이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 설정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플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얼마 전에 신공항 그게 이제 무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데이터 검증하겠다라고 나올 때 저는 사실 속으로 조금 신나더라고요. 드디어 네. 우리의 목소리를 내나?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금방 또 뭐 사드 문제 또는 K2 뭐 통합 이전 이러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쑥 들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도대체 뭐의 목적이 있는 건지, 우리가 설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우왕좌왕한다 하는 것도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만은, 그런 데서 정말 우리 살 길 찾아야 된다.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대구가 계속 어렵게 살고 있고, 청년들은 정말 계속 떠나고 있고 동공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노인들만 모여 사는
이런 데서는 활력을 잃게 되는, 그래서 정말 위기를 저도 느끼고 있고, 그런 데서 많은 부분에서 하여간 오픈한 상태에서 시민들하고 제대로 된 어떤 그 토론을 거쳐서 그 정말 그 의사소통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냉전 체제를 관통하면서 한국 사회에 아주 관통하던 하나의 사고 방식은 이런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무조건 종북으로 이렇게 비난받는 네. 상황입니다. 또 그걸 염려하죠. 그리고 이런 냉전적 그 유산이 가장 강고한 데가 사실상 대구 경북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성주에서 사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냉전적 사고 방식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네. 거죠. 사드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배치되는데 이것을 반대하면 나는 종북인가 이런 자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종북이 아니죠. 네. 바로 이런 형태의 그 정치적 각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저는 그 주민들의 민주적 각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한편에서는 한국 사회에 아주 거대한 하나의 긍정적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장기 20세기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장기 20세기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가 그 냉전적 상황이고 또 하나는 강력한 국가주의입니다. 아까 네. 김영하 교수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냉전적 사고 방식과 강력한 국가주의가 사드 문제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 이런 단서,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요. 네. 우리 지역에서요.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건 한국사 전체를 통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이제 질문이 그 정치적이든 네. 혹은 지역 내부에서의 어떤 주체성이 네. 상실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의 탄력이나 에너지가 약화되거나 결과를 못 얻어내는 한계에 좀 직면해 있지 않는가. 네. 그런 상황을 좀 돌파하고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될 그 지역 플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어떤 주제로 이어지는데요. 네. 그 중에서는 이제 소위 개인을 지역에 네. 있는 이 개인을 어떻게 시민화할 것인가와 네. 관련된 많은 노력과 네.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중앙 정치로부터 지역 정치로의 네. 전환, 네. 그 전환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네. 또 정치적 공간이나 정치적 상황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면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경제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제가 위상이 하락되고 이 경제 추락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안이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철 교수님? 예, 이런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흔히 레코드 틀어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레파토리가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레파토리가 30년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레파토리가 계속 돌아가면서 제시한 청사진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다 지켜졌다고 하면 아까 김태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천국이 되어 있을 겁니다만 천국이기는커녕 여전히 침체 국면을 겪고 있습니다. 네. 포장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편곡도 좀 변하고요. 그런데 그 기조가 똑같은 이런 경제 정책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기득권 세력 그리고 주류 세력들은 이 같은 레파토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성공을 하지 않았지만 이 실패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실패된 정책을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제가 위기라고 우리가 난리를 치고요. 그래서 엄청난 경제 정책을 동원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예산이 이 지역에 투입됐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류 세력, 기득권 세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네. 이 무슨 말입니까? 지역 경제는 실패하고 대구 경제는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어도
주류 사회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실패와 주류 사회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류 사회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을 뿐더러 이 30년간 같은 레파토리를 하면서 지역 경제는 죽어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얻을 것은 다 챙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러다 보니까 여전히 같은 레파토리가 유효한 겁니다. 아직도 계속 같은 레파토리를 하는 것이 주류 담론에서는 유효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는 죽어가고 같은 레파토리는 계속 돌고 있지만 주류 사회와 기득권 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한 이상한 이 구조적 문제가 지역 경제의 저는 아주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R&D 유치다, 뭐 대기업 유치다, 첨단 산업 유치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어떤 근본적인 시각 교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두 가지 좀 말씀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이제 지역 비전과 플랜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거든요. 네.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지역 비전과 플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입니다. 네. 그것을 수행해 나갈 무엇이 필요하고 그 동력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김영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이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권력, 뭐 사회 권력, 정치 권력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면 경제 권력을 지금 뭐 토목 건축이라든지 또 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내가 묻고 싶은 거죠. 네. 창조 경제 한다고 그러는데 창조 경제를 수행해 나갈 주체 세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정말로 R&D를 적극적으로 해내갈 수 있는 유능한 집단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 권력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고등학교, 언론 권력 이런 세력들이 서로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대구 지역 사회를 개방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 네. 그다음에 정치 권력은 특정한 정치 권력이 독점적으로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경제 권력과 사회 권력과 정치 권력이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일종의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네. 잘못한 것과 실패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솔직한 자기성찰을 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깰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지역 비전 문제를 생각할 때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 같은 지역에 대해서 누군가 비판하고 또 그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 그룹이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대학이나 언론에서 냉정한 비판과 함께 그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래야지 행정당국이 그걸 정책에 반영해서 재정을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역에는 굴지의 대학도 많고 언론기관도 많지만은 이 제대로 된 지역 비판, 비전 제시가 있었느냐 하면은 결코 그렇다고 대답하실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 발전이 지금처럼 정체된 이유는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는 죄송하지만은 그 대학과 또 언론이 제 기능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박성희 교수님부터 어떻게? 네, 그래서 이런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이 종합적인 어떤 위기 상황, 네. 그리고 한계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의 지식인들의 어떤 활동이나 행동이 필요한 시기인데, 뭐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은 요즘 대학이 말 그대로 연구 실적이나 네. 뭐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부가 주는 지원금에 포로가 되어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지역의 지식인들이 자기 개인만을 쳐다보고 바라보는 그리고 연구의 결과를 자기 스스로만 만족해하는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 바깥으로 나와서 네. 지역을 바라보고 지역 읽기를 하고 네.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물론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런 그 활동력이라 그럴까 이런 게 너무 약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나는 고발한다로 네. 유명한 에밀 졸라가 했던 말이 있죠. 네. 그 에밀 졸라는 자기 자신의 의무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한 적이 네.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네. 만일 그런 공범자가 된다면 앞으로 자신이 보낼 밤들은 유령으로 가득할 밤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우리 지역의 지식인들이 정말 들어야 될, 생각해야 될 기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역에 지금 던져져 있는 이 엄청난 상황들이 네. 지역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문제이기만 하고 지역의 리더 그룹이나 지식인의 고민의 과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아까 말씀하셨던 이 분리되어 있는 어떤 네. 상황, 이 문제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김태일 교수님. 그 옛날에 제 은사님께서 제가 대구에를 간다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서울대학은 관악구하고 아무 관계 없다. 연세대학은 신촌하고 또 고려대학은 안암동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나 대구에 있는 대학은 대구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네. 또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네. 이 말의 의미를 제가 대구에 와서 대학 교수 생활을 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황은 어떠냐? 박성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 그 교수들이 또 자기 일에 자기 생존에 급급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성으로서의 대학 또 지성 집단으로서의 어떤 대학 교수는 지역사회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언하고 자기 지혜를 함께 나누어 가지는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박승희 선생님 말씀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시민이 소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소통을 시도를 하는데 정말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얘기를 하는 건 저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인사를 받았어요. 항상 어색한 자리에서 먼저 말을 꺼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자기 스스로 아까 검열 얘기 나왔지만 검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얘기와 하지 않아야 될 얘기, 필요 없는 얘기와 필요한 얘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현각소님인가 그 조계종 떠나면서 우리한테 던진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그 서열 문화, 양반 문화 뭐 이런 권위적이고 서열적이고 그리고 조선시대 교육을 지금 현대에서 강요를 하고 있고 난 떠난다. 뭐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에 와 있는 외국인 교수가 지금 다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각스님 얘기했던 거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틀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국가주의라든가 그다음에 뭐 차별주의, 계층주의,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대학 사회에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 얘기가 권위 없이 가치 없는 얘기로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입을 여는 사람은 없죠. 그분들만의 또 잘못도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잘 헤쳐나가자는 뜻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데서 일맥상통하는 한국 사회에 지금 흐름이 있다.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산발적으로 각 분야에서 느껴왔던 거, 문제로 느껴왔던 것이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보니까 이것은 일련의 어떤 흐름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 기레기라는 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그 언론인들이 각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드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기레기라는 말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젊은 층들의 그 각성이 또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정말 이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그때 굉장히 아프고 힘든 우리의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났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다시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사실 희망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또 책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드 이 부분에서는 정말 평화와 관계가 되고 미래 사회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말 용의주도하게 잘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 리더 그룹으로서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김영철 교수님. 그 지역에 있는 지성인들, 지식인들, 그리고 두뇌 그룹들, 그리고 대학들이 지역을 대상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빨대를 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지역의 그 도내그룹 지식인들 그리고 대학도 지역에 빨대를 꽂고 있지 않는가 이런 자성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역대학은 지역으로부터 지금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네. 지역과는 어떤 연계도 긴밀하게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대학이 마땅히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점에서 저는 지역대학이 지역을 배신하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도 쓰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지역의 미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청년을 지역에 어떻게 안착시키는가의 문제입니다만 저는 이런 점에서 지역대학이 가장 큰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지역대학이 하는 것은 단순한 취업률 높이는 정도의 일만을 하고 이것을 조금 취업률이 높아가면 목표를 달성하고 자기 책무를 다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지역 사회에 빨대를 꽂고 있는 그런 태도의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여하튼 지역 사회에서 지식인 그룹 그리고 지역 대학은 지금과 같은 다른 행태를 앞으로는 보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칭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사드 배치 문제를 보도하는데 전국 언론이 요구하는 부당한 그 지시들을 지역 언론들이 과감하게 이제 배척하고 지역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려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신공항 문제 때는 뭐 지역적 이해관계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열심히 그 우리 지역이 갖는 그런 이해 문제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언론 종사자들 자신들의 어떤 교양과 문제의식과 또 사회적 어떤 그 의식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고 있다 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공중파 방송이나 또 지역 신문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성주 시민들이 SNS를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진실을 그 성주 바깥으로 전파하고 타진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들이 언론으로 하여금 진실을 보도하게끔 강제하는 요소들도 있었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현재 그 시민 의식이 전체 지역 언론이라든지 또 지역의 뭐 지식인 집단을 앞서가는 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정도로 네. 평화의 문제, 이념의 문제, 그리고 농업의 장래에 대한 문제 이런 게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게끔 만들고 그러한 것들의 전국적 여론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은 성주 시민들에게 아주 칭찬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뭐 그런 점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일정하게 그 있었다고 하는 점도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잘 해야 되겠죠.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미래 새롭게 설계하자를 주제로 한 첫 번째 토론, 대구의 미래 플랜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최근 대구의 어려운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우리 자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기치 않은 고통은 자신의 치유 능력을 선사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대구의 미래 설계는 어떤 내용으로 누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는 대구의 미래가 무엇인지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사톡톡이 제기하는 물음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